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수술로 인한 평균 입원 일수는 6.93일, 그리고 평균적인 수술 비용은 약 321만 원 정도가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요, 65세가 넘은 어르신분들은 평균적으로 400만 원 이상을 수술비로만 지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넉넉한 형편이라도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크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무엇보다 유리한 수술비 보험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치료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을맞이 보험 준비는 저희 보험플랜 119와 오늘 함께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에는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좀 어떤 이유로든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오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시작되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서 그때 가서야 의료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9월까지만 유리한 수술비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자, 제목 보시면 수술비 다 똑같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증권에 수술비 어떤 항목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수술비 나는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준비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약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러면 수술비 어떤 항목들을 주로 준비를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통계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통계 한번 보시면요. 과거 통계를 먼저 볼게요. 2016년도에 우리가 주요 수술이라고 하는 33가지 중에서 5가지를 순위를 1위부터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백내장, 치액, 제왕절개, 척추, 충수절제술. 이 5가지 항목이 가장 많이 드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과거에 난 이런 혜택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난 이런 수술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비용도 보면요. 일단 척추나 슬관절, 스텐드 삽입, 백내장, 제왕절개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수술을 많이 하는 것만큼 그만큼 수술 비용의 지출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최근의 통계는 어떨까요? 제일 최근의 통계, 2018년도 통계를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10가지를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백내장, 치액, 척추, 제왕절개, 충수절제술 어떻습니까?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바뀐 거는 척추와 제왕절개 순위가 변경된 거 외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제왕절개 수술이 좀 낮아진 것뿐이지 결국에는 많이 발생하는 수술 중에 하나, 많이 하는 수술이라는 거죠. 근데 1위부터 5위까지의 수술을 우리가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할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수술이 아니고요.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수술했더니요. 11만 8천 6천 예를 들어서 한 12
건 정도가 대략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요.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되시나요?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환산해 볼게요. 12만 건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0만 건 정도의 수술을 할 거고요. 한 달에 10만 건 중에서 1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20일 기준으로 봤더니요. 약 5천 건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도 5천 건에 대한 수술을 했고요. 오늘도 5천 건 정도의 수술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도 5천 건 정도의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어떤 수술을 할지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제가 이 통계는요. 5천 건은 기억하십니까? 1위부터 5위까지라는 거. 그러면 6위부터 발생되는 수술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을 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만큼 수술에 대한 우리가 시술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관에 보면요. 이렇게 많이 하는 수술, 그러면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관상 제가 표기를 1번, 2번 이렇게 약관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약관이 어떻게 다른지 보실 텐데요. 자, 1번 약관에 봤더니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가입한 시기부터 100%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고요? 자, 오늘을 통해서 다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특별 약관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기간이요. 1년 이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그러면 1년 이내는요. 결국에는 50%만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약관의 조항은요. 대부분 1번, 2번 약관 모두 다 적용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몰랐던 사실을 그냥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요.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한 번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회 이상의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회 이상 수술을 할 때 가정을 해보면요. 자, 밑줄을 미리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질병 수술비로 지급합니다라는 단서 조항만 있는 약관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 약관을 표기한 약관도 있었어요. 이번 약관 같은 경우는요.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할 경우에는요. 2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 한 해의 질병 수술로만 지급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 조항이 있었죠. 어떠세요? 1번 약관의 조항은 수술하면 지급합니다. 라는 조항만 있었고요. 2번 약관에서는 2회 이상이라는 항목을 지정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같이 했을 때는 한 번만 지급합니다. 수술을 한 번만, 1회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2회 이상의 수술을, 복합적 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약관이 더 유리할까요? 딱 봐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약관을 한 번 더 볼게요. 앞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성에 한해서긴 하지만 제왕절개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제왕절개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할까요? 앞으로도 저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면 좋은데 제왕절개라는 조건이요. 역시 약관의 1번, 2번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답은 미리 내려놨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항, 받을 수 없는 조항. 자, 제왕절개 왜 받을 수 없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임신이나 출산, 이런 산후기로 인한 수술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조항입니다. 1번에서. 그런데 조건을 달아놨죠. 단, 제왕절개 만추술은 보상합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보상이 됩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약관을 봤더니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어떠세요? 내가 증권은 많이 받지만 약관 자주 보시나요? 약관에 젊으신 분들, 아직 임신을 하고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약관 조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설명은 들어보셨나요? 자, 내가 약관상 어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요? 자, 약관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요. 수술을 받을 당시에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요. 약관 중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구는 같이 기재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과거에 엘보로 인해서 체외 충격파 세수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표기상으로 보면요. 1번 약관에서도 체외 충격 파쇄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요. 2번 약관에서도 체외 충격 세석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이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약관 보는 법 중에서요. 자, 지급하는 약관입니다. 1번 첫 번째 약관에서는요.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만 봐도 지급의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약관이 지급됩니다. 약관에 체외 충격 파쇄술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해당하지 않는 시술, 결국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시술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치료받을 때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었고요. 아팠던 것만큼 비용이 비쌌다는 기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글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어느 문구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1번 약관에 개인적으로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래서 대부분 1번 약관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약관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준비하는 내 보험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보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자, 수술을 과연 그러면 제가 2회 이상이라는 문구를 앞에서 많이 썼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주요 수술 환자가요. 158만 명이고요. 33개 주요 수술 건수를 볼게요. 187만 건입니다. 뭐 틀리지 않나요? 같은 한 해의 통계인데요. 환자는 158만 명, 그리고 수술 건수는 187만 건. 자, 정답은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29만 건이나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환자가 29만 건의 재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수술이 아니라 2회 이상 수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술비 중에 하나 중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수술비도 받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수술 중에서도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통계로 보면요. 출산, 제왕절개 포함해서 앞에서 너무 많이 봤죠.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안 되고, 요실금 안 되고, 항문질환 안 되고,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실손 의료비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수술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수술비는요, 실손 의료비가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장을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비를 그러면 각각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포괄성 있게 준비하면 좋은데요. 수술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해도 다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수술비 중에서는요.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준비를 첫 번째 한다면 조금 더 수술을 받는 종류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치액 수술을 한다든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든가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심지어 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3종 수술로 포함을 시키고 있죠. 백내장 수술이나 치액 수술도 여전히 1종 수술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수술을 제외 항목의 수술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게 1종부터 5종 수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수술 중에서 질병 수술비입니다. 역시 질병 수술비도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수술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질병 수술비도 어떤 수술도 받을 수 있고요. 1호종 수술비도 어떤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질병 수술비도 포괄적으로 받고 1호종 수술비도 포괄적으로 받는데 두 가지 보험을요. 같이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갑상선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1종 5종 중에서 3종 수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과 30만 원 포함해서 13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백내장 수술 요즘에 많이 하시죠.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수술 항목을 봤더니 1위가 백내장이었습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할 경우에는 1종 수술에 해당이 되니까 2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20만 원과 30만 원을 포함하면 백내장 수술 회당 50만 원의 보상을 받겠죠. 자, 이렇게 수술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중대한 질환에 대한 수술도 우리가 관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가 암, 뇌졸중, 심혈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때 1,000만 원의 보장을 받고 1호종 수술비 중에 해당 항목을 보상을 받고 질병 수술비 보상을 받는다라면 어떠세요? 느낌이? 내가 수술비를 조금 더 많이 보장을 받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1회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복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복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가지수 그리고 포괄성 있는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좀 더 든든한 수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떨까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비했을 때 보험료는 9월달만 가능한데 무해지로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9월달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제가 특별히 소개시키면 30대부터 60대까지 보험료 한번 보세요. 정말 비싼가요? 내가 수술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소소하게는 뭐 50만 원, 30만 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여성분이라면 역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죠. 3, 4만 원 정도로 내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수술비. 1위부터 5위까지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수술한다고 했죠? 5천 건입니다. 5천 건 이상 매일 수술하는 그 수술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너의 강의 시간에는요. 수술비 보험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좀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올해는 특히 그 건강 걱정을 많이 하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보험이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만큼은 보험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 보험을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면서도 여러 번 반복,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만나봤고요. 자, 내 보험 빈틈을 메우기에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또 이번 9월이 지나면은요, 그게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빠르게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10월부터 무해지 보험이 아예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무해지 수술비 보험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 지나면은 이 조건에 이 보험료로 가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
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10월 달에 보험사 이제 규정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생기겠지만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무해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없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늘 같은 혜택이 그러면 10월 달에도 혹시라는 생각에 기다려볼 수도 있는데 오늘 얼마 남지 않은 9월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10월은 알 수 없습니다. 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상대로는 건 없어지는 게 거의 다 확실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미루다가 남들보다 같은 보장 30% 정도 비싸게 가입하면 억울하잖아요. 이왕에 가입할 수술비 보험이라면 이번 달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자, 또 궁금한 게요. 이 수술비잖아요. 내가 수술 집중 기간으로 혹시 20년이나 30년 이만큼만 보장받는 걸 선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해지 그러면 환급형으로 하다가 20년 동안 내가 납입하고 그다음 기간 동안에는 보장만 받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면 갱신형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물론 갱신형을 선택하는 거는 비갱신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게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형은 저렴합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나이기 때문에 갱신주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50대 이후라고 한다면요. 무해지에서 이미 30% 이내에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갱신형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무해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취지는 이게 갱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가겠다고 갱신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달에 무해지로 선택하시면 보험료 전혀 오르지 않은 비갱신으로도 비슷한 보험료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 만약에 수술비 보험이 있으셔도 지금 증권을 꺼내 보시고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수술비 보험도 약관에 따라서 내가 쉽게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쉽게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문가분과 함께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 진단비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술비 보험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30%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9월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수술비를 비롯해가지고 뭐 3대 진단비의 여러 가지 보장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보험 모두 9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휴 전에 연락을 주셔서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토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소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플 네. 때요, 누군가가 너 치료할 거야 아니면 포기할 거야 라고 질문을 물어오면은 네.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아니 당연히 열심히 치료해야지라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주신 이유가 혹시 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숫자와 돈이 있어가지고 네. 치료를 할 것이냐 포기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내가 아프면 치료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치료를 하다가 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제는 암인데요. 예. 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에서 무서운 질병이죠. 그 이유는 주변에서 많이 암이 걸린 환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암보험 있으세요? 저도 암보험 있긴 한데 예전에 부모님께서 미리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실손이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보험은 암보험이에요.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암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왔고 내가 지금 과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치료를 하다가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시도를 못 할 것이냐를 제가 이제 숫자로 금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만 해도 아직 그래도 어린데 맞습니다. 주변에서 건너건너해서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는 수치로 보면 국민 3명 중 1명은 암 환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많다. 하지만 확 와닿진 않지 않을까요? 국민 그래도 3명. 많아요.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예. 4인 기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이제 엄마, 아빠, 나, 뭐 동생, 형제가 있으면 거기 중 1명은 암 환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렇겠네요. 조금 더 확 무섭지 않을까요? 예. 저희 네. 지금 3명 중에도 암이 1명 걸릴 수 있다는 여기 소리잖아요.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전문가님이랑 네. 있다고 하면 여기 중에서도 지금은 암 환자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확 무섭고 그만큼 흔히 많이 보일 수 있는 질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암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옆에서 보면은 수치를 보면 암으로 사망한 추이가 제일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암이 많이 걸려서 사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는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이나 또 계속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사망한 추이가 단연컨대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여전하게 암에 대해서는 모두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암보험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네. 돈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어떤 곳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암이 많이 걸렸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예. 보시면요. 처음에는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세 단계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방사선 치료로 해가지고 암을 좀 작게 하거나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암 환자다, 암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이미지는 어떻죠? 일단은 뭐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네, 머리카락 맞습니다. 빠지고요, 살도 빠지고 누가 봐도 좀 네. 죽으면 어떡하지 참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TV로 봤을 때도 느끼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외가댁이 이제 네. 암이 있으신데 이제 할아버지랑 할아버지의 동생 작은 할아버지가 암 환자세요. 엄청 체격이 좋고 키도 크시고 되게 잘생기셨는데 네. 암이 딱 걸리다 보니까 이제 잘 드셔도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제 구토를 많이 하시고 체중도 이렇게 줄어드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방사선이 정상적인 세포도 있지만 암세포도 있죠. 그 암세포만 딱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네.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머리가
빠지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이러한 증세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하고 있는 게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잖아요. 거기다가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살이 빠지고 또 아픈 걸 보면은 정말 가족들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아픈 거를 너무 싫고 이겨내고 싶으니까 최근에 뭐 개 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더라. 맞습니다. 이래서 진짜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개 구충제를 왜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구충제를 먹을까요? 그거는 네. 이제는 빨리 치료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돈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좀 네, 저렴하게 혹시 맞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네. 이제 일단 드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심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 이거라도 먹어야지라는 예.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이래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암이 보통 걸릴 경우에 치료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간암일 경우에는 6,6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네.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췌장암일 경우에도 6,300만 원 정도가 치료비가 들고요.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2,300만 원 정도 들고 이제 유방암은 저희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세요. 그 이유는 요새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광암, 갑생선암 이런 것들은 이제 젊으신 20, 30대 분이나 40, 50대 분이나 다 많이 걸릴 수 있는 암인데요. 이렇게 치료비도 이거 마찬가지로 1,000만 원, 2,000만 원대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싸긴 하네요. 뭐 개그맨 분도 개 구충제를 좀 복용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렇게 좀 환자분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지 그래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개그맨 오늘 기사를 봤어요. 예. 이제 구충제를 드시지 마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라는 거 봤어요. 네,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돈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새로 나온 기술이 있습니다. 오, 네,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입자선 치료입니다. 중입자선 치료는 통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레이저로 그 암세포만 딱 쏴서 죽이는 거예요. 오. 네, 정상적인 세포는 그대로 있고 그 암세포만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요.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효과도 좋은데 환자분이 일단 편하겠네요. 네, 편하시고 일상생활도 당연히 하시고 예. 머리도 많이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치료를 지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이나 해외 미국 쪽에 있는데요. 이게 중입자선 그 치료기가 크기가 축구장만한 크기래요. 네, 그래서 함부로 바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치료비가 드는데요. 그럼 일반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왜 좀 포기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암 방사선을 하고 예. 약물 치료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진단비 1억, 2억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여유롭게 치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비싸도 내가 여력만 되면은 좀 검증된 치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방송에서도 표적 항암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것도 알약인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알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 알약은 한 알당 100만 원 정도예요. 갑자기 100만 원이 좀 저렴해 보이는데 네. 이것도 진짜 비싼 한 알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3개월 동안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조금 해놨다고 하면 치료를 이렇게 중입자선이나 혹시나 나는 표적 항암 치료로 하고 나서 또 생활비까지 여유롭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표적 항암 치료까지 이제 정말 우리가 알약만 먹으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환자분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이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은 일을 잘 못하죠. 못하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하면서 간단하게 일을 네. 하실 수도 있고 식사도 못하셨던 거를 이제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고 살도 막 여유여서 좀 안 좋게 보였지만 네.
좀 살도 많이 빠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나봤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그래서 이 좋은 거 너무 비싸잖아. 혹시 네. 보험이 있을까? 이거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당연히 내가 1억 준비하면 좋지.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 예. 그래서 내가 준비를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일단 저렴한 암 진단비로 제가 비싸면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렴하게 저렴한 거? 준비하실 예. 수 있고요. 표적 약물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런 티각이 내가 관심이 있어. 이런 거 요새 많이 들어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없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 수술비는 예전 분들은 암 수술을 한 번만 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암 수술은요. 내가 유방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혹시나 전이가 되거나 새로 다시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해 암 수술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양병원 입원비까지 나오고 이제 암만 하면 암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 아니라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많이 아시죠? 그래서 예. 용종비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와. 용종비까지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당연히 진단비를 받으면 좋지만 생활비도 무시 못하죠. 진단비 받는 걸로 그쵸. 치료를 다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을 못했는데 치료비는 어떡하지라고 정정긍긍해 하실 때 생활비 특약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입하신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보험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요, 그중 대표적인 보험 몇 가지만 좀 비교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보험을 가지고 왔는데요. A사랑 B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40대는 4만 원, 남성은 36,000원, 50대일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46,000원, 60대일 경우에는 59,000원, 56,000원, 70대일 경우에는 61,000원으로 준비 가능하시고요. B사는 3만 원, 35,000원, 50대는 4만 원, 38,000원으로 준비 가능하신데 이제 A사랑 B사랑 조금 다른 점은 A사는 20년 납 20년으로 길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B사는 그래도 조금 5년이 작은 15년 납 15년 만기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렴하게 생활비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장단점 비교해 볼까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네. A사는 0세부터 이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제가 5천만 원으로 써져 있지만 지금 한도적으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전사 봤을 때는 7천만 원으로 최대 지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5천만 원도 컸는데 7천만 원이요? 네, 항암 약물 치료가 지금 7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언제 또 다시 한도가 닫힐지는 몰라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연락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일시불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 네, 좋네요. 네, 내가 한 번을 받더라도 받으실 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이거는 갱신이에요.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하신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납입 면제되는 상품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은 당연히 되고 용종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고 아까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해지 상품이라고. 그래서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게 9월 달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는 이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B사는 8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표적 항암 치료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생활비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난 생활비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B사. 그리고 15년 갱신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납입 면제가 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전문가님은 그쵸.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A사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는 좀 볼까요? A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예. 요새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진단비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도가 7천만 원이 있을 때 그리고 저렴하게 암 진단비를 준비 가능할 때 젊으신 분들이라면 A사 그리고 70세가 넘어간다면은 B사가 좋지만 저는 전적으로 봤을 때는 A사를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오늘 좀 경각심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암보험이 이렇게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단비에다가 용종 같은 간단한 수술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일시불로 지금까지는 최대가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열렸다고 합니다. 7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또 9월 안으로 한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오늘은 조소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서 실시간 상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예. 평소에는 보험이 이렇게 필요한 줄 모르겠는데 예. 요즘 이렇게 주위에서 예.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그래요? 돼서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지금 실비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무엇을 가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2세요. 50대 초반이시고요. 네.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은 없으실까요? 네, 저기 아픈 적도 없고 예. 가족력도 없어요. 그래요. 지금 좀 저축 쪽으로만 집중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가입한 건지 그리고 또 필요한 보장 어떤 게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요. 우체국 실비 그리고 흥국생명에서 베리굿 변액연금과 함께 프로데션 달러 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흥국생명에서 베리굿 변액 종신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5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저축하는 걸 좋아해서 보장보험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건강하지만 주변에 아픈 분들 보시고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박성민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험 가입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체국의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부터 그다음에 연금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지금 35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네. 굉장히 많이 납입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이 이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를 대비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네. 자,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을 2011년도 12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자기 부담금 10%의 3년 갱신으로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흥국생명 베리굿 변액 종신보험을 10년 납으로 사망 보장금 1억 1천만 원을 준비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2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흥국생명의 베리굿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 AI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펀드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수익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떠한 변액 연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채권이 바닥을 찍고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미국 채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좋아지면 이 부분도 많이 회복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했나요? 다행이네요.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저축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혹시 보장성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 이제 예전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돈은 나가는데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없어지는 돈 같아서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암 걸린 친구도 있고 또 친구 남편이 또 심장으로 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른 보험을 또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이 실비만 갖고 이렇게 보장이 다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전화는 정말 잘 주신 것 같고요.
자, 국가 예산의 한 10%를 국방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신무기가 도입이 되고 여러 국가들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방비를 증원을 하는데요. 자, 모래성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모래성이 무너지겠죠. 심하게 불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요. 100세 시대까지 내가 최소한의 보장보험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3대 질병의 발병률이 높고 지금 현재 나이가 52세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가실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씩 겁은 나더라고요. 네네. 혹시나, 주변에서 이제 네. 주변에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내가 뭐 지인들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가볍게 나는 이러한 질병을 받았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거고 또 어떻게 요양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암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부담금 현재 갖고 계신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으로 자기부담금 10% 300만 원을 내가 병원에 납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제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발생되는 그 1년 정도의 요양생활, 뭐 많으면 3년 이상의 요양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내가 기존의 연금이나 은행의 예금 같은 거를 헐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자산을, 돈은 모으는 재미에 자산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과 가족들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 보험을 좋은 보험 플랜을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는요. 네, 무조건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 보험 플랜 지금 첫 번째 리모델링 부분을 보면요. 3대 진단하고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회당 반복 지급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입원일당 상해 질병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많이 슬프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할 겁니다. 요즘은 치료비보다 간병인을 써서 내가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들으셨죠? 네. 간병인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1년에 그 1일에서 한 180일 정도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충분히 든든하게 보장을 내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한 13만 원, 7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또한 이제 일반 보험에 비해서 한 30%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암보험인데요. 내가 90일 이후에 암 진단비 1억을 100% 지급을 받는다면 그리고 스페셜 암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선암인데 초기는 좀 제외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이 1년 이후에 내가 5천만 원 100%가 지급이 된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납입 면제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시면 유사암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 전막 내암까지 이 5가지 암을 한 번에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5개 암을 다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험료가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 6만 9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두 가지 아니 보험... 근데 너무 엄청 싼데요. 제가 지난번에 암보험 가입하려고 했을 때는 20만 원이 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싸요? 요게 이제 그 갱신형 보험인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52세이기 때문에 한 72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 비갱신으로 아마 이렇게 추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많이
비싸고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두 가지 보험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 내가 기존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연금이나 저축 같은 경우를 내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금부터 한번 보험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연락 잘 주셨고요. 네. 네, 실비라든가 기존의 저축은 그대로 그냥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의 기둥을 세워드렸어요. 지금 좀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이 보험료에 네. 비해서는 정말 그 보장을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생각해 네. 보시고요. 나중에 나머지 가족분들 증권도 보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다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아직은 건강하지만 아플 때를 대비한 건강보험을 좀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